즉 10%만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신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10억 넣어서 50억 번 게 된 거죠. 와. 수익률은 그러네요. 500%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요즘 집값이 고점 대비 몇 억씩 빠진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1년 만에 건물주 되신 분 오늘 한번 모셔봤는데요. 영화 기생충에 나올 것 같은 반지하에서 또 힘든 어린 시절 보내셨던 대표님께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이제 빌딩만 서울 시내에 서너 채 정도 갖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믿겨지지 않아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봤고요. 국내 1위 부동산 경매 전문 유튜브 채널인 대장TV 대장님입니다. 자, 김상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라고 하시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어지간한 아파트는 사실 금매로 던지면 팔리니까요. 구축 빌라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호재를 감안해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신 경우가 많은데, 대체 이 재개발 빌라를 이제 경매로 산다고 했을 때 이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잡아야 되나요? 자, 우선 아까 아파트도 질 좋은 아파트도 많이 나옵니다. 예. 질 좋은 아파트도 향 조망권. 그러니까 금매로 처음에 던졌는데 던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나가시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 그냥 경매로 나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연대보증으로 해서 부동산이 좀 더 많이 묶여 있어서 동시 매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빌라를 매입하는 건 아파트 대체 수요거든요. 어떻게 보면 빌라가. 종잣돈이 작으니까 아파트 투자를 못하고 빌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적은 빌라, 빨간 벽돌 노후 빌라들을 많이들 매입하시는데, 통상 30년 정도 지나고 빨간 벽돌이 군집화되어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성이 다 거의 다 존재합니다. 요번 정부가 공급량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완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 청산이 당할 수 있고 청산이 당하지 않는 부동산들도 있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공공 직접 주도 재개발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공공이 직접 주도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조합이 설립됐다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방문하셔서 해당 빌라를 내가 낙찰받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냐, 혹은 분양권 지급의 대상자냐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민간은 대부분이면 분양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직접 주도만 아니면 전체 다가 재개발이 된다. 그렇군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빌라 투자로 재개발지구로 묶이면서 지정되면서 내지는 아니면 조합이 신설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런 등등 통과되면서 좀 더 가치 상승이나 좀 시대 차익을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많죠. 우리 멘티분들이 많이 하죠. 극초기에 들어갑니다. 극초기. 조합 설립 단계 때 많이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시세 차익이 올라가요. 조합 설립 추진위 단계에 들어가신 거군요.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그냥 기노브로 보겠다, 롱타임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묶어놓고 전세 풀피 맞춰놓고 가죠. 그럼 마지막에 뭐 분양권 지급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한다거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묶이는 것보다 일정 피가 도달하면 내 수익률이 산정이 되면 매각하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돈을 다시 합쳐서 얘보다 더 큰 거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더 큰 수익을 만들고 그 사이에 경험을 배웁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신축이나 디벨로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은 투자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이 돈 버는 기술력을 배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청약 얘기 하나 하셨는데 국가가 주는 소수 혜택이지 않습니까?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기다리면 돈 버는 반대의 길을 사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아무 부동산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 청약 이러는 게 분양가 상한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 분양을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낙찰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청약 당첨됐다고 해서 돈 번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걸 만약에 5억짜리 사서 지금 10억이면 5억 벌었잖아요. 당첨됐으니까. 근데 이 집을 팔고 시골 내려가서 그 돈 쓰면서 사시면 번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서 사신단 말이야. 사시면서 갈아탈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돈은 다시 못 벌어요. 근데 분양권 외에 재개발, 갭투자, 경공매, 신탁, MPL, 금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에서 부동산 투자를 배웠다면, 즉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웠다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 돈을 버는 기술력을 버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또 이 꼬마 빌딩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것도 당연히 먼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 대체 꼬마 빌딩 몇 채 갖고 계시길래 이 책을, 이런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나요? 요 질문드릴 것 같고, 그 해당되는 각각의 꼬마 빌딩의 투자 스토리,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고, 이래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신축만 한 10개 정도를 해요, 매년마다. 네네네. 매년 하고 우리 멘티들 것까지 합치면 네. 제가 이제 건축 시행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0건 이상의 신축을 또 진행을 하죠. 네. 최근에 낙찰받은 히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 서초구에 강남 3구죠. 네.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비싼 탑10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이쪽에 2층짜리 말도 안 되는 건물이 나왔어요. 서초구에. 토지가 약 60평인데 네. 사람들은 이런 건물들을 보고 야 저거 뭐 창고 같은 거거든요. 서초구 예. 중심지에 있습니다. 예. 저런 걸 사서 어디다 써?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저런 게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죠. 저거를 허물고 신축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가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신축이랑 접목할 수 있어 가장 베스트인 거는 경매를 안 하시는 디벨로퍼들은 신축 수익률을 10%만 봐도 투자합니다. 만약에 경매를 접목한다면 수익률은 50%, 100%를 바라봅니다. 왜? 토지 자체를 저렴하게 매입해요. 네. 반값에 매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축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초구에 있는 것들을 주변 시세, 토지 시세가 막 7천, 8천 하는 거를 한 4천대에 샀습니다. 제가. 4천대에 평당 사고. 4천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초구 땅을. 서초구 예. 땅을. 와. 평당 4천에 샀습니다. 사고 경매가 좋은 게 이제 신축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명도예요. 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내보내야 이제 신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집행 제도라는 걸 실시해줘요. 네. 그래서 점유자를 안전하게 점유를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점유 이전을 통해 신축에 대한 수익성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 싸게 사죠. 명도 수월하죠. 이런 게 신축에 대한 베스트적인 추구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32억인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예. 32억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자마자 3개월 안에 제가 그냥 일반 매매로 내놔봤어요. 아하. 그냥 예. 아무것도 철거 안 하고 예. 내놔보니까 약 한 50억에 사셨다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뭐하러 살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당이랑 역세권에 대한 위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사옥을 쓰겠다. 요즘에 코로나 아하. 여파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통사옥들을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세무회계사 사무실도 있었고요. 어허. 기획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통사옥으로 쓰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매물을 싹 다 걷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통사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예. 아하하. 왜? 리즈가 적합하니까. 예. 그래서 통사옥을 신축하고 신축이 됐을 때 매매가는 약 1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약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32억에 낙찰 받고 건축 비용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42억. 거기 안에 뭐 부대 잡비만 해도 한 48억 정도인데 50억에 팔면 약 수익률 1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신축 디벨롭입니다. 와. 근데 이 50억도 투자 비용 50억도 그럼 50억 있어야 되겠네. 그들만의 리그네. 돈이 거기 어디 있어. 실제 투자금은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 실제 투자금은. 토지 매입대에서 80% 대출 나오죠. 네. 건축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80% 대출이 나와요. 나머지 20%는 추후에 분양됐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건축사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아하. 즉 10%만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신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10억 넣어서 50억 번게 된 거죠. 와. 수익률은 그러네요. 500%입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이 디벨로퍼는 일반 투자와 결이 다릅니다. 일반 투자들은 아파트나 빌라 사면 내 거 올라갔으면 좋겠다.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축이나 디벨롭은 그냥 내가 얼마 벌겠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예. 맞춰놓고 3%대 매각하면 이 정도 100억 나오겠네. 충분히 리즈 파악됐네. 근데 그 공사기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토지 지가 상승된 건 반영 안 한 거죠. 네. 더 높은 수익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그래요. 겁니다. 이게 소액 경매부터 시작이 돼요. 부동산에 대한 흐름, 네. 전반적인 시세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분석들이 이게 다 내 몸속에 근육이 되면서 추후에 네.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그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 꼬마 빌딩이라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밸류업이 돼 있어서 임대 수익률도 많이 안 나온다. 이런 물건들이 많아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뭐 최근에 좀 달라졌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럼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현재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뭐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뭐 전국 포함해서 좀 비싸게 산 것 같다 아니면 비싸게 산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꼬마 빌딩의 수익률을 따져서 매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서울 중심지, 서울이랑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만 돼도 매각이 돼요. 꼬마 빌딩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 가치형 투자도 어느 정도 기반되는 거거든요. 예. 집합 건물, 아파트, 빌라는 호실별 개별 호실만 쓰잖아요. 네. 이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내가 못 쓰는데 이 꼬마 빌딩은 내가 바닥 면적을 다 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지가 상승분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3%만 돼도 충분히 매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외적 지역들은 약 한 5에서 6% 정도의 꼬마 빌딩의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네. 왜? 일부 공실률도 예상하셔야 되고 네. 출구 전략들도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수익률만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꼬마 빌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을 연결시키겠다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네, 많이 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무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매입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묻지도 하지 않고 수익률 1%, 2%대 사는 거는 지향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 아까 3%에서 6% 사이의 꼬마 빌딩을 보시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매입하시면 충분히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빌라, 뭐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이걸 두 개를 제일 많이 접근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개 기준으로 어떻게 시세 분석을 해야지 현재 매매가, 호가가 시장 대비 뭐 저평가가 된 싸게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비싸게 눈탱이 맞아서 사는 건지 한번 요 어떤 시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탱이라는 건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선 현재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주변 입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KB 시세나 국토 실거래가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 빌라의 시세를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집합 건물 안에서 10개 호실밖에 없고 동일한 평형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분석을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이럴 때는 주변에 동일한 스펙들을 가지고 빌라 시세 조사를 하시면 돼요. 보통 만약에 전용 10평이라면 공급 면적으로 한 15평 정도가 됩니다. 통상은. 네.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까지 다 포함하면 네. 15평 정도 되는데 이러면 형상 한 투룸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투룸 빌라의 시세를 조사하셔서 한 개만 조사하지 마시고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조사하신 다음에 평균값을 나누시면 돼요. 아하.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이제 조건이 있겠죠. 내게 준공연식에 대한 네. 건축 연도가 중요할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스펙 사항, 뭐 승강기가 있냐, 네. 뭐 보안문이 잘 되어 있냐, 뭐 네. 이런 것들, 주차장 완비는 잘 되어 있냐, 필로티 구조냐, 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변의 빌라의 평당가를 나누시면 돼. 아하. 만약에 10평에 1억에 8억, 그러면 평당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네. 그죠? 이렇게 평당가를 나눠서 내 평당가를 대입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충분한 시세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신다면 대략 1,000만 원대기는 돼요. 바로 팔아도. 그렇군요. 즉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내더라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내 자본금을 계속 굴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멘티분들이 이제 첫 이제 소액 경매로 빌라나 오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제 진짜 현장 임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네. 또 임장하면 정말 산책만 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부동산 투자로서 이제 아파트든 빌라든 뭐 현장 임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도 강조하시는데 그렇죠. 대표님이 임장 가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임장 가기 전후로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게 꼬마 빌딩과 토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토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를 만약에 보러 가신다라고 네. 하시면 건물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갔는데 이 집합 건물의 빌라가 관리실이 없어요, 통상. 네. 그러니까 관리를 이제 십시일반으로 반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통상 빌라는 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건물이 노후 연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나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옥상을 꼭 올라가 보셔야 돼요. 방수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지, 요런 것들. 그리고 건물에 크랙은 잘 안 가 있는지, 건물에 크랙이 가 있으면 외풍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네. 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큰 하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다 정확한 거는 반장님을 만나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빌라를 관리하시는 반장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집합 건물 빌라는 통상 없기 때문에 그 반장님을 찾는 것 방법은 그 밑에 보통
차들 주차돼 있죠. 네. 그 번호 아무거나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여기 빌라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미납된 관리비 있으면 드리려고 해요. 반장님 연락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알려줍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반장님은 이 빌라의 하자나 유수 부분이나 뭐 문제점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경매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정확하게 임장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폭, 그리고 경사지, 네. 그리고 진입 조건, IC와 뭐 거리,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추후의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빌라나 아파트는 사실상 이런 관리 부분에서 하자 부분이 있는지를 네. 필수 있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실전 경매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대장 TV에서 운영하시는 대장 옥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경매 물건이 올라 있으니까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예. 경매를 알려주는 유튜버나 뭐 학원들 중에서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는 건 유일합니다. 예, 경보지. 그래서, 예. 네, 대장 옥션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비드 공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하는 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경매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뜨거든요. 네.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이 그냥 집 앞에 있는 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뭐 권리 분석을 해보시면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소재지를 서울로 해볼게요. 네. 서울로 하고 요 십자가 버튼 누르면 종류별로 다 나와요, 부동산들을. 예. 요걸 안 하고 그냥 검색 누르면 뭐 항공기나 선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검색해서 네. 검색하기 누르면 서울의 아파트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들이 총 102건이 다 노출이 됩니다. 전체 예. 겁니다. 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을 한다면 이런 거 보면 이제 네. 2021년도에 사건이 접수된 겁니다. 2371번째로 진행하는 거고요. 네. 아파트입니다. 네. 자, 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 분석.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최초 설정된 권리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여기 등기 집합에 눌러보시면 등기부 등본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찾으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권리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쭉 그냥 내리세요. 그러면 주 요약 등기라고 해서 현재 유효한 권리들만 기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등기 사항 요약 참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는 갑구와 을구 중에서 네.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만 찾으면 됩니다. 19년 8월, 19년 10월, 예. 19년 10월, 19년 10월, 20년, 21년, 13년, 17년. 어떤 게 제일 빠르죠? 17년 7월 근저당권 변경 예, 등기에 있네요. 13년 10월이 가장 빠르죠? 네. 가장 빠릅니다. 이게 무슨 권리지? 근저당. 은행이죠? 네. 권리상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입찰하셔도 돼요. 지워진 거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금액만 변경된 금액만 겁니다. 변경된 거예요? 여기 네. 있는 권리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금액만 변경된 거라 예. 이게 근저당, 은행이면 네.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 현황 중에서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음, 네. 채무자가 거주한다는 겁니다. 네. 즉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깨끗한 물건.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제공되는 품질 보증서도 같은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딱 한 줄만 읽어보시면 돼요. 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즉, 네가 낙찰받아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는 네가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 빈 란이죠. 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냥 사셔도 돼요. 권리 분석 1분 안에 끝납니다. 자, 이제부터 써야 되는 시간은 이 부동산이 얼마고 내가 사서 얘를 얼마에 팔 수 있고 네. 남들보다 더욱더 우량한 가치로 팔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데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예. 뭐 이번 건이 이제 한번 유찰이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예. 지금 5억 500에 나온 게 지금 4억 400으로 나왔고, 최저 입찰 보증금 10%는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 예. 가져가야 됩니다. 4,040만 원. 예. 예. 서울은 20%씩 떨어지고요. 안 살 네. 때마다. 예. 외곽 지역들, 네. 외곽 지역들은 약 30%씩 빠집니다. 한 번 안 살 때마다 네. 수도권부터는. 그래서 살 때까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기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근데 0%까지 떨어지는 부동산들은 많이 못 보셨죠? 그렇죠. 왜 못 봤죠? 제가 사니까. 그죠? 우리 멘티브들이 사니까. 그쵸. 그래서 요행 있는 유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구간 떨어지면 안전마진 확보되면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통해 단기 매도를 통해 수익화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4억에 사서 단기로 팔면 뭐 4억 5천, 5억에도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세익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제 대장TV 유튜브나 또 대장 옥션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많은 또 경매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으며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뭐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